두 번째, 저는 인요한 위원장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뻥뻥거린다. 저분 그럴 뿐이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흥행에 성공한 거예요. 국민도 이게 좀 뭐가 되네? 언론도 딱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천은 쥐꼬리로 되는데 그럼 바람 빠져버리면 끝나잖아요. 흥행 됐다가. 그 임기가 12월이에요. 네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이때까지는 뻥뻥거리더라도 김기현 지도부에서 인준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김기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네, 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러냐? 제 경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이고 무슨 여당 누구고 뭐 장관이고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성경환 대표 같은 분은 우리가 레임덕이랑 하면 뭐예요? 뭐 대통령한테 커피를 한 잔 먹어요. 아무 관계 없어. 네. 레임덕은 어디에서 오느냐? 측근한테 오는 거예요. 측근이 보따리를 싸면은 그때부터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이 저수지 뚝에 지구멍이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데 보세요. 윤핵관, 권성동, 나 윤핵관에 빼주라. 장제원 92대 4,200명 모여놓고 내가 왜 가냐? 네. 내가 알량한 정치하려고 부산을 떠나서 서울 왜 가냐? 네.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유를 마실래? 아니,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매 맞아도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네. TK 네. 주호영 대표도 네. 내가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대구에서 끝나겠다. 네. 어떤 자, 그러면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안 와요. 그런데 왜 안 오냐 하면은 개국 공신들 윤핵관은 이제 용도 폐기된 거야. 투하사 그렇기 때문에 검핵관 시대로 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윤핵관에서 검핵관, 즉 검찰 출신들 후배들을 전부 데리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 유승민이 영남 신당이 딱 창당되면은 그 사람들이 공천에 잘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 신당으로 가죠. 자. 그런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가지 제가 팁 알려주는 거예요. 레임덕은 시작됐는데 개국 공신 측근들이 쌌다면은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 되고 오동잎이 떨어지면은 겨울이 온 것을 알아라 네. 하고 자 보십시오. 육군사관학교 동기 제일 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대통령 시켜준 노태우 대통령한테 헌법을 지금도 헌법 전문에 살아 있어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 상임위장을 자기가 상황이 되게끔 딱 박아놨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 보내버려. 백담사가 무효시켜 지금도 그 헌법을 개정 못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검핵관을 보내고 한동훈이 대통령 돼도 윤석열 대통령 네 분과 네. 오늘 장모님은 어려움으로 간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 있는 탈들 잘못된 것은 임기 동안에 털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장모님이 누가 보통 사람이 장삼 이사면은 1년 받겠어요? 더 받죠. 자, 그러면 시장님, 꼴이 온다 시장님 이거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제 시각에서 볼게요. 그럼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오케이 한 가지가 빠졌었는데 그러면은
혁신이가 결국 뻥뻥거리고 공연부를 했다. 네네. 이러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는 없고 김기현 대표가 지고 사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 네네. 그러면 비대위 체제는 지금 현재 장관 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로 봐서 제일 적임자인데 저는 안 맡을 것 같아요. 왜? 딱 원희룡 장관한테 지금 제주로 가라 간단 말이에요. 제주 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은 험지의 솔선수범 때문에 안 갈라 할 거고 딱이 한동훈이다. 가서 강남이나 비례대표 가겠죠. 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끝까지 버티겠느냐 이거죠. 그럼 김기현 대표는 책임을 지어서 사퇴를 시킨다. 장제원 의원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죠. 그냥 거기서 무소속 나가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무소속 나간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선친 아버님도 국회의원을 그렇죠. 하셨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죠. 자기도 한번 실패를 해서 그 친이 세게 하다가 박근혜 때 공천 못 받아서 실패를 했는데 네. 이제 삼선 아니에요. 굉장히 앰비셔스해. 꿈이 큰 사람이에요. 네네. 똑똑해요. 연설도 잘해요. 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싫어요. 아무 싫고 좋고는 아니지만은 네. 그 속에서는 참 좋은 인물인데 네. 자기가 수도권에 나와가지고 떨어져 버리면은 다음에 부산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상구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나가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런다고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신당으로 가려고 해도 이준석이 안 받아줘.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서 당선되면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 네네. 그래야만이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장도 할 수 있고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있지. 그냥 섣불리 밀려가지고 서울에 와서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저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도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이제 안 나온 시각이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그냥 우유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이 뜻을 매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 여론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협박 카드. 캐비넷에 있는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너 주저앉아. 너 무소속 나오면 너 안 돼. 이 카드 딱 보여주면서 딜을 할 것이다. 그러겠죠. 이제 검찰이 역할을 할 건데 네네. 역대 검찰을 보면은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전 대통령, 전 정부 비리를 갖다가 다 갖다 바쳐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나지. 그런데 절반이 딱 넘으면요, 이제 전직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 실세들이 해먹은 것을 캐비넷 꼬불쳐 넣어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잡아서 검찰 개혁을 안 했는데 네. 아니 저는 네. 딱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원도 누구죠? 권성동, 장제원 이분들이 뭐 장제원은 인사에 좀 개입했다 하지만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비리에 개입했을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아니 이제 꼭 그런 게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매가 뭐냐 이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버티고 세력 과시를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물러가기는 물러가는데 뭘 하나 바꿔가겠다. 장관자라도 하나 바꿔가겠다. 이런 딜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장제원은 개국공신 진짜 최측근인데 그때도 이분들은 입각설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입각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역구를 옮겨서
그런 도박은 하지 않을 아니 거예요. 실장님,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개국공신 아닙니까? 이준석은 이 모임은요. 이준석을 쫓아내게 한 그런 아니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실장님. 실장님을 비롯한 이른바 동교동계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계는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동지적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라든가 개국공신들은 이해관계예요. 동지관계가 아닙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그러니까 비교. 그건 얼마든지 시장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용도 폐기라고 토사구팽. 그러니까 나 이거 써먹었어. 아니 저는 어떻게 보든 얼마든지 그 두 분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도 거기서 나오지 어떤 공갈에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 아니 정치 구단 아니요. 생각 저는 그냥 1급이니까 구달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분들도 윤석열, 김건희 여사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한 그냥 우유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그 매가 그들에게 아프게 작용할 수 있는 그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하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네. 하태경 의원이 그럼 좀 성급했을까요? 내가 하태경 의원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스타야. 유일한 스타인데 거기서 밀려오지 말고 버텨라. 왜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행동대장 평통 사무처장한테 그렇게 쉽게 내놓냐? 이제 이뇨한 위원장도 서대문에 나서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는데 하 의원한테 자기 지역구에 그러니까 서대문에 출마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국적 십자사 총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뇨한 위원장이 거기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서대문 구청장 아들을 수행실장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제가 이제 TBS 사장일 때 그 보도국장 했던 친구가 표박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우리 저 김대중 재단에 아주 행사하면은 꼭 사회시키고 그렇죠. 그러는데 똑똑하죠. 네네.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또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종로 아니면 연세대에 있는 서대문을 가겠다 연대 하고 출신이니까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도 서대문에 연희동에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 김은국 교수는 동교동의 막내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 사후에도 계속해서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방송도 많이 했고 똑똑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국장. TBS 사장 때. 근데 아까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근데 이건 상식이면은 원희룡 장관이고 다른 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고 그런 정치적으로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상식인데 윤석열 정치에는 상식이 아니다. 장악해서 명령하면 정치는 된다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해요. 지나치죠. 그러니까 경박하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래서요. 많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북 익산에서 이번 토요일 날 출판 기념회 한다고 이춘석 전 의원 국회 사무총장이 출판 기념회에 와서 축사를 해달래요.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의 안도골
기재 2차관이 예산실장 하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병훈 현역 의원이 제 친동생 같은 친구예요. 그다음에 또 김성환 구청장이 지금 여론조사는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저랑 같이 했는데 하필 안도골이 하는데 제가 거기 결혼식에 가는데 안 갈 수 없어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춘석 전 사무총장 의원한테 동영상 축사를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했어요. 뭐라고 했냐? 네. 우리는 법사위원이 이춘석, 박영선, 우은균, 박지원 넷이서 하면서 딱 팀플레이 뭉쳐가지고 검찰총장도 낙마시키고 7, 8명을 낙마시켰는가 하면은 완전히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때 대통령도 윤석열 못지않은 이명박 박근혜였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는데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은 한 10명 될 거예요. 한동훈 장관 하나를 못 잡냐. 그래서 이춘석 사무총장과 박지원이 꼭 국회로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하고 이제 좀 재밌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치 상식적으로 하면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안 시키죠. 그렇지만은 자기 부인도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뭐 봉사활동인가 뭔가 하는데 뭐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각광을 받는 거예요. 기자의 후각이 거기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김건희 여사가 생각나게끔 지금 해 나가는데 그 복잡합니다. 진씨 일가가 그 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님 우리 조폐공사 사장 그 저 파업 유도했다고 본인이 술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 때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치는 명령이 통하는 한동훈을 보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강남이나 혹은 비례대표로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